저는 75살 평생 조용히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매일같이 손주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후엔 교문 앞 벤치에 앉아 그 아이가 나오는 걸 기다리는 게 제 하루의 전부였죠. 그런데 그날 교무실에서 들려온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은 이상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가 내게 보여준 한 장의 서류, 거기엔 제가 평생 감춰온 어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과거가 아무 일 없던 일상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 제 가족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누가 죄인일까요? 이건 한 사람의 거짓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시작된 비밀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3시가 되자 김말순 할머니는 집을 나섰습니다. 75의 나이에도 등이 꼿꼿한 할머니는 손에 든 검은 핸드백을 꽉 움켜쥔 채 익숙한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 지훈이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할머니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벌써 12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손주를 데리러 가는 길은 언제나 설레는 마음이 듭니다. 학교 정문을 지나 교무실로 향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본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옵니다. 할머니, 오늘 수학시험에서 90점 받았어요. 우리 지훈이가 그래? 대견하구나. 할머니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이는 평범한 초등학교 6학년생입니다. 키도 또래보다 작고 성격도 내성적인 편이지만 할머니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교무실 안에서는 최민수 담임 선생님이 차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40살의 민수 선생님은 교직 경력이 15년이나 되는 베테랑 교사였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믿음직한 선생님으로 정평이 나 있었죠. 할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차 한잔 하시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늘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할머니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교무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따라 교무실은 한산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회의를 위해 자리를 비우신 상황이었습니다. 따뜻한 녹차 향이 교무실 안에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찻잔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50년 넘게 차를 우려온 할머니의 입맛에도 이 차는 참 좋았습니다. 지훈이는 요즘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성실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다만, 민수 선생님의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선생님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아이가 가끔 혼자 생각에 잠겨 있을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훈이는 교무실 한쪽에서 자신의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선생님의 대화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준비물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선생님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을 봐온 할머니의 직감으로는 뭔가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혹시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지훈이를 좋아해요. 워낙 순하고 착하니까요. 그럼 공부에 문제가 있나요? 공부도 잘하는 편입니다. 다만, 또다시 선생님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계속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교무실 시계가 3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선생님과의 대화가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훈이 부모님은 평소에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할머니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며느리와 아들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둘 다 직장 생활로 바쁘지만 지훈이를 무척 사랑합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나요? 그냥
가정 환경을 파악해 보려고 해서 그럽니다. 할머니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12년간 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표정도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지훈이가 가방을 메고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집에 가요. 그래, 지훈아. 선생님께 인사드려라.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지훈이는 밝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민수 선생님도 미소로 답했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찻잔을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교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시간 되실 때 한 번 더 뵐 수 있을까요? 지훈이에 대해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뭔가 중요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선생님. 언제든 말씀하세요. 내일도 이 시간에 오실 수 있나요? 네, 그러겠습니다. 할머니와 지훈이는 교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지만 할머니의 마음 한쪽에는 뭔가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그 진지한 표정과 망설이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지훈아. 할머니는 괜찮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75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직감이 뭔가 심상치 않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최민수 선생님은 집에서 책상 앞에 앉아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훈이의 학적부와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서류들을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지? 사실 민수 선생님이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건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정리하던 중 지훈이의 출생신고서에서 뭔가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타나 기재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훈이의 출생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사이에 미묘한 차이점들이 있었습니다. 날짜도 그렇고 신고인도 그렇고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민수 선생님은 15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의 서류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묘한 차이점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견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런 걸 굳이 말해야 하나? 가정에 큰 파장을 일으킬 텐데. 선생님은 컴퓨터 앞에서 관련 규정들을 찾아봤습니다. 교사로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동료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지훈이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가정적인 상황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에 학생의 서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이상한 점이요? 가족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요. 다른 선생님들은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고, 어떤 선생님은 굳이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정사는 복잡한 거니까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문서에 오류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들의 의견이 나뉘자 민수 선생님은 더욱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 선생님은 지훈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도시락을 먹고 있는 지훈이를 보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지훈이는 정말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친구들과 장난을 치거나 큰 소리로 웃는 일은 드물었지만 늘 성실하고 착했습니다. 그런 아이의 평온한 일상에 파장을 일으킬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지
민수 선생님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선생님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와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렇게 만남을 제안했지만 정작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선생님은 다시 한번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볼 때마다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3시가 되자 선생님은 차를 우리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지훈이를 무척 사랑하시고 학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런 분께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할머니가 교무실에 들어오셨을 때 선생님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차를 대접했지만 마음 한쪽은 무거웠습니다. 어제 상의 드릴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할머니의 질문에 선생님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입을 열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의 가정에 그리고 할머니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신가요? 우리 지훈이가 뭔가 잘못했나요?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선생님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좋은 분께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야 한다니. 지훈이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다만 또다시 말이 끊어졌습니다. 선생님은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시간을 벌고 싶어서였습니다. 할머니는 선생님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다가 계속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훈이를 위한 일이라면 들어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씀에 선생님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지훈이를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랑 가득한 가정에 폭탄을 던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교무실의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덮어두어야 할지를. 긴 침묵 끝에 최민수 선생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받으며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지훈이의 출생과 관련해서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지요? 출생이라고 하시면?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왜 갑자기 지훈이의 출생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사실은 서류를 정리하다가 조금 이상한 부분을 발견해서 그렇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할머니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계셨습니다. 어떤 이상한 부분이라는 거죠? 할머니의 음성에도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75년을 살아온 할머니의 직감이 뭔가 심상치 않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선생님은 책상 서랍에서 지훈이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러 장의 공문서들이 들어있는 파일을 할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지훈이의 출생신고서인데요.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요. 할머니는 안경을 꺼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공문서의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직접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지훈이는 혹시 어머니가 다른 분이 아닐까요? 그 순간 교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손에 들고 있던 안경이 살짝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할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평소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선생님은 할머니의 반응을 보고 자신의 추측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지훈이를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공식적인 서류에 오류가 있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선생님이 어떻게 그런 걸 아시게 되었나요? 할머니의 질문에는 이미 포기의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완강히 부인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진실을 확인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출생신고 날짜와 실제 병원 기록, 그리고 신고인의 정보들이 서로 맞지 않아서요.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선생님은 서류의 해당 부분들을 하나씩 가리켜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내용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부터 의심하셨나요? 한 달 전부터요. 하지만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 계속 확인해 봤습니다.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75년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는 모르나요? 아직은 모릅니다. 아이가 알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먼저 할머니께 말씀드린 거예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할머니의 목소리에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민감한 문제를 지훈이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먼저 가족에게 알려준 선생님의 배려를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럼 정말 지훈이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할머니의 고백에 선생님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추측이 맞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지훈이의 친어머니는? 제 큰딸입니다. 정희의 언니죠.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지훈이를 키우고 있는 이정혜 씨가 친어머니가 아니라 그 언니가 진짜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키우신 건가요?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부터요. 큰딸이 사정이 복잡해서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아픈 사연을 낯선 사람에게 모두 털어놓기는 어려웠습니다. 선생님도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족의 사생활까지 파고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언제 알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어린데. 할머니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12년 동안 평범한 가정의 아이로 키워왔는데 갑자기 이런 복잡한 가족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공식적인 서류는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서류 문제는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집에 가서 가족들과 상의해 봐야겠어요.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이 충격적인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어려운 말씀을 드려서. 아닙니다, 선생님.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였어요. 오히려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교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할머니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2년 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다고 생각했던 비밀이 이렇게 간단하게 발각될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할머니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훈이에게는 언제 어떻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김말순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훈이와 함께 웃으며 들어왔을 텐데 오늘은 혼자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 이정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5의 정희는 직장일로 바쁜 와중에도 집안일을 성실히 해내는 자상한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늦으셨네요. 지훈이는 어디 있어요? 친구 집에서 숙제하고 온다고 했다. 할머니의 대답이 평소와 달리 단조로웠습니다. 정희는 시어머니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지만 바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 거의 다 됐어요. 도연이도 곧 들어올 거예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교무실에서 있었던 일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특히 정희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마침 현관문이 열리며 박도연이 들어왔습니다. 48배 도연은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지훈이를 친아들처럼 사랑하며 12년간 키워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아빠, 손 씻고 오세요. 곧 차려드릴게요.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가정에 파장을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가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 다 왔어요. 밝게 웃는 지훈이를 보니 할머니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떤 충격을 받을까요? 지훈아, 손 씻고 와서 저녁 먹자. 네, 엄마. 지훈이는 정희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12년 동안 당연하게 불러온 호칭이었지만 오늘만은 할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평소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할머니만은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 안 드세요? 몸이 안 좋으신가요? 정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다. 그냥 별로 입맛이 없어서. 할머니, 제가 해드릴까요? 물 갖다 드릴게요. 지훈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할머니가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아니야, 지훈아. 할머니는 괜찮다.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교무실에서 들은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숙제를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고 정희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가족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정희야, 도연아, 잠깐 여기 앉아라. 할머니의 진지한 목소리에 두 사람은 거실로 모였습니다. 정희는 앞치마를 벗으며 소파에 앉았고 도연은 TV를 끄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할머니는 손을 모으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다. 지훈이가 뭔가 잘못했나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이가 잘못한 건 아니고 지훈이의 서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하시더라. 서류요? 정희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혹시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인가 싶어서였습니다. 출생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야. 그 순간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2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도연은 아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지훈이의 친어머니가 다른 사람이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 할머니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 멍하니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희의 떨리는 목소리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희야.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다. 뭐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연이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12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이제는 털어놓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여보. 사실은 정희의 목소리가 매우 작아졌습니다.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정희야, 천천히 말해라. 할머니가 며느리를 격려했습니다. 이미 선생님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으니
이제는 가족들도 알아야 했습니다. 지훈이는 제 친아들이 아니에요. 정희의 고백에 도연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진정해, 도연아. 앉아서 얘기를 들어봐라. 할머니가 아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도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앉았습니다. 그럼 지훈이의 친어머니는 누구야? 언니예요. 정미 언니가 낳은 아이예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지훈이의 친어머니는 정희가 아니라 그녀의 언니인 정미였던 것입니다. 거실에는 충격적인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12년간 평범한 가정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정희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만이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너무 놀라지 마라. 천천히 설명해 줄게. 하지만 도연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친아들로 생각하고 키워온 지훈이가 사실은 조카였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희야, 내가 직접 설명해라. 도연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할머니의 말에 정희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12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해야 할 때였습니다. 정미 언니가 지훈이를 낳았을 때 상황이 너무 복잡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언니는 미혼모였어요. 아이 아버지는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언니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때는 지금보다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더 차가웠거든요. 할머니가 정희의 이야기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훈이를 맡기로 했다. 너희 둘이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도 아이가 없었으니까.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왜 12년 동안 속였어요? 도연의 질문에 정희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는 잠시만 숨기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럼 지훈이 출생신고는 어떻게 한 거야? 언니가 출산 후 바로 저희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했어요. 병원에서도 협조해줬고요. 그때는 지금보다 관리가 느슨했거든요. 할머니가 자세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12년 전에는 지금처럼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아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정민은 지금 어디에 있어? 도연이 처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분노하면서도 지훈이의 친어머니가 궁금했습니다. 미국에 있어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지훈이 소식은 알고 있나? 가끔 사진을 보내드리긴 해요. 하지만 직접적인 연락은 하지 않아요. 이때 지훈이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훈이는 언제 알려줄 거야? 도연의 질문에 할머니와 정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아직 어린데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희의 걱정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려줘야 해. 더 늦기 전에. 그럼 언제요? 학교에서 서류 문제가 생겼으니까 빨리 해결해야 할 것 같다. 선생님도 기다리고 계실 테고.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미 선생님이 진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내일 지훈이한테 말할까요? 정희의 제안에 도연이 반대했습니다. 너무 급작스럽지 않아? 아이가 충격받을 수 있어. 하지만 더 늦으면 더 충격이 클 거야. 할머니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더 성장한 후에 알게 되면 더 큰 혼란과 상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지? 솔직하게 말하는 수밖에 없어. 다만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때 지훈이가 화장실에서 나와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몰랐어요. 지훈이를 친아들처럼 사랑했는데. 도연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를 향한 사랑은 진실했지만 속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의 사랑은 진짜였잖아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정희가 남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도연은 손을 뺐습니다. 지금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바람 좀 쐬고 올게. 도연이 현관으로 향하자 할머니가 말렸습니다. 도연아,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야. 네, 어머니. 금방 돌아올게요. 도연이 나간 후 거실에는 할머니와 정희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도연이가 너무 화났어요. 어떻게 하죠? 당연히 화가 날 거야.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다. 정말 그럴까요? 도연이는 좋은 아이야. 지훈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결국 받아들일 거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이 비밀이 드러나면서 가정에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내일 지훈이한테 어떻게 말할까요? 우선 학교부터 가자.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지훈이에게는 천천히 이야기해주자. 네, 어머니.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내일이 얼마나 어려운 하루가 될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12년간 평화롭게 유지해온 가정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박가의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도연은 밤늦게 들어와서도 별말 없이 침실로 들어갔고 정희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할머니 역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내일을 걱정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집안을 감쌌습니다. 지훈이만 혼자 모르는 채 평범하게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침 차려주세요. 지훈이의 밝은 목소리가 무거운 집안 분위기와 대조되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오늘은 할머니가 같이 학교에 가자. 할머니도요? 왜요? 선생님께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지훈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할머니가 학교에 따라오셨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도연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훈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오늘은 조용히 신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아픈 거예요? 지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지훈아. 아빠는 괜찮다.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이상하다는 듯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자, 지훈아, 빨리 먹고 학교 가자. 할머니가 서둘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어색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지훈이를 교실로 보내고 혼자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최민수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하시기로 했나요?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지훈이는 제 큰딸이 낳은 아이입니다. 선생님은 예상했던 답변이지만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직 지훈이는 모릅니다. 오늘 집에 가서 말할 예정입니다. 아이가 많이 충격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는 말해야겠어요.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동감했습니다. 이미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서류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근차근 해결해 보겠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겠죠? 네, 아마 가족관계 정정 신청을 해야 할 거예요. 복잡한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지훈이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정희와 함께 지훈이를 기다렸습니다. 도연은 회사에 갔지만 마음이 집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몇 번이나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지훈이한테 말했어요? 아직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말할 거예요. 나도. 일찍 들어갈게요. 도연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화가 나기는 했지만 지훈이가 충격받을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오후 3시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으며 들어온 지훈이를 보니 할머니와 정희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엄마,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지훈이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가족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정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지훈아. 그림이 너무 예뻐서 그래. 하지만 지훈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부터 집안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이때 도연이 일찍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지훈아, 아빠 왔다. 아빠. 지훈이가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연은 아이를 안으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웠습니다. 지훈아, 잠깐 거실에 앉자. 할머니와 엄마 아빠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지훈이는 갑자기 진지해진 분위기에 긴장했습니다. 뭔가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은 아니야.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야. 네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너에게 그동안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 어떤 이야기요? 너희 태어날 때 이야기야. 지훈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지훈아, 사실은 엄마가 너의 친엄마가 아니야. 정희의 말에 지훈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제 엄마가 아니라고요? 내 친엄마는 엄마의 언니야. 정미 이모가 너를 낳으셨어. 충격적인 진실에 지훈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2년 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저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이야, 지훈아. 누가 낳았든 상관없어. 도연이 아이를 안으려 했지만 지훈이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럼 아빠도 제 진짜 아빠가 아니에요? 혈연으로는 아니지만 아빠는 너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했어. 하지만 12세의 지훈이에게는 이런 복잡한 설명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만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누구예요? 저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훈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세 어른은 모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큰 충격을 주고 말았습니다. 이 순간 12년간 평화롭게 유지해왔던 가정의 체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지훈이의 울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12세 아이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지훈아, 진정해. 할머니가 설명해 줄게. 할머니가 손주를 달래려 했지만 지훈이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제 할머니예요? 물론이지, 지훈아. 할머니는 너의 진짜 할머니야. 그럼 엄마는 제 고모예요? 아빠는 고모부고요? 지훈이의 질문에 세 어른은 대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감정적으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훈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정희가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훈이는 더욱 뒤로 물러났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요?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지훈이의 외침에 모든 사람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아이의 관점에서는 정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제 진짜 엄마는 어디에 있어요? 왜 저를 버린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지훈아. 이모는 너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키울 수 없는 상황이요? 그럼 저는 원하지 않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지훈이의 말에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렇지 않아, 지훈아. 모두가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그럼 왜 12년 동안 거짓말을 했어요?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지훈이의 질문은 예리했습니다. 어른들의 선이었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속임수였을 수 있었습니다. 도연이 무릎을 꿇고 지훈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야. 혈연이 아니어도 너는 아빠의 아들이야. 하지만 진짜가 아니잖아요. 모든 게 가짜였잖아요. 지훈이가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누구예요? 박지훈이 맞아요? 아니면 이지훈이어야 해요? 이름에 대한 혼란까지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성씨가 맞는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누구든 우리는 중요해요. 저한테는 다 중요해요. 지훈이는 계속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순한 아이였지만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제 진짜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직접 물어보고 싶어요. 지훈아, 이모는 멀리 있어. 그리고 멀리 있다고요? 어디요? 미국이요? 왜 그렇게 멀리 갔어요? 지훈이는 이미 어른들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새로운 가정을 꾸렸어. 그래서 새로운 가정이요? 그럼 저는 정말 필요 없는 아이였구나. 지훈이의 말에 할머니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아이야. 하지만 제 진짜 엄마에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거실에는 지훈이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한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슴 아파했지만 특히 지훈이의 고통이 가장 컸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지훈이의 절규에 세 어른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지훈아, 우리가 도와줄게. 천천히 함께 해결해보자. 정희가 다시 한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지훈이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이야, 지훈아. 12년 동안 너를 키우면서 느낀 사랑은 거짓이 아니야. 그럼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무서웠어. 내가 상처받을까봐, 우리를 떠날까봐. 정희의 솔직한 고백에 지훈이는 잠시 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지훈아. 너는 여전히 우리 집 아들이야. 하지만 지훈이에게는 모든 것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 당연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아시죠? 응, 선생님께서 먼저 알아보셨어. 그럼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될까요? 지훈이는 이제 실용적인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에서 조금 벗어나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심히 처리할게.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할머니가 손주를 안심시켰지만 실제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도 거부하고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거실에 남은 세 어른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문제들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는 자기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12년간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이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 거실에서는 할머니와 정혜, 도연이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접근한 건 아닐까요? 정희의 걱정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이야기였어. 다만 우리가 더 신중하게 준비했어야 했나 싶다. 지훈이가 너무 충격받은 것 같아서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현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처음에는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났지만 지금은 지훈이가 걱정되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아이도 우리도. 새벽이 되도록 지훈이 방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걱정된 할머니가 문 앞에서 귀를 기울여 봤지만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차분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어제 너무 소리 질렀어요. 지훈이의 사과에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 지훈아. 할머니가 더 미안하다. 저 학교에 가야 해요? 그래야지.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할머니한테 전화해.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어제의 혼란에서는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 최민수 선생님은 지훈이를 따로 불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훈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선생님. 하지만 지훈이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나 걱정되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선생님, 저 같은 아이가 또 있나요?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있긴 하지. 하지만 그게 내가 특별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야. 저는 정말 이상한 아이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 지훈이는 착하고 성실한 아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선생님의 위로에 지훈이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훈이는 할머니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제 진짜 엄마. 정미 이모는 어떤 분이에요? 너와 닮은 점이 많아. 조용하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지. 저랑 닮았다고요? 응. 성격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래. 지훈이는 자신과 닮은 진짜 엄마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는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나요? 할머니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어려웠습니다. 이모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지금 상황이 복잡해서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할머니는 미국에 있는 큰딸 정미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미야, 지훈이가 모든 걸 알게 됐다.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학교에서 서류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 전화기 너머로 정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는 어때요? 많이 충격받았어. 하지만 차츰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저를 원망하나요? 그렇지 않아. 다만 궁금해하더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긴 침묵 후에 정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한국에 가볼까요? 정말 지훈이를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아이가 궁금해한다면. 할머니는 예상치 못한 딸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내 가정은 어떻게 하려고?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이해해 줄 거예요. 일주일 후 정미가 한국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가족들과 만나는 순간 모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집에서 지훈이와 정미가 처음 마주한 순간은 조용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정미의 첫 마디였습니다. 이모. 아니, 엄마. 지훈이가 어떻게 불러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편한 대로 불러도 돼. 중요한 건 우리가 만났다는 거야.
왜 저를 키우지 않았어요? 지훈이의 직접적인 질문에 정민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정말 어려웠어. 하지만 그게 핑계가 될 수는 없겠지. 저를 사랑했어요? 물론이야.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그럼 왜 이렇게 멀리 있었어요? 무서웠어. 내가 나를 원망할까봐, 내 평범한 생활을 방해할까봐. 대화가 이어지면서 지훈이는 조금씩 진짜 어머니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엄마는 미국에서 행복해요? 행복해. 하지만 항상 내 생각을 했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지훈아, 이제 어떻게 생각하니? 할머니의 질문에 지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복잡해요. 하지만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 지훈아. 누가 낳았든 누가 키웠든 넌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아이야. 정희가 지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지훈이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니, 정희 엄마 미안해요. 어제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괜찮아, 지훈아. 엄마가 더 미안해. 도현도 지훈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아빠한테도 미안하다고 말할 게 있니? 아니에요. 아빠는 여전히 제 아빠예요. 그 말을 들은 도현은 지훈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정미가 한국을 떠나기 전날 지훈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방학 때 미국에 놀러와. 새아빠와 동생들도 만나보자. 새아빠요? 동생들도 있어요? 응. 내가 원하면 소개해줄게. 지훈이는 자신에게 새로운 가족이 더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뻤습니다. 그럼 저는 두 개의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한국 가족과 미국 가족. 둘 다 너를 사랑해. 공항에서 정미를 배웅하며 모든 가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별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행복해요. 할머니는 손주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지훈아. 누가 낳았든 넌 우리의 소중한 아이야. 몇 달 후 지훈이는 학교에서 가족에 대한 글쓰기 숙제를 해왔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가족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와 정희 엄마, 도연 아빠가 있고 미국에는 저를 낳아주신 정미 엄마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런 가족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지훈이의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아. 사랑은 혈연보다 강한 법이야. 가을 저녁 할머니는 지훈이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비밀이 드러나면서 가정에 큰 파장이 일었지만 결국 더 큰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실은 처음에는 아프지만 결국 모든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저 내년에 미국 가면 새로운 가족들과 사진 많이 찍어 올게요. 그래, 지훈아. 할머니도 보고 싶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할머니와 손주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복잡했던 가족의 비밀은 이제 더 큰 사랑의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은 때때로 아프지만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 가족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